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은행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현직 은행원 한미소입니다. 금융상품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40세 금융 전문가로 지난 3년간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많은 은퇴 후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왔어요. 한국금감원에서 발행하는 고령층 금융환경 개선 보고서 연구에도 참여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금융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냐면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은행 대리업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 한도 상향의 혜택, 그리고 디지털 금융적 방법과 금융사기 예방법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 고객분들의 사연을 직접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사례들이 있는지 잘 들어보셔요. 아니, 폐점이요? 그날 아침,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달 연금을 수령하고 공과금을 납부하던 우리 동네 국민은행 분점 앞에 커다란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거든요. 월 일부로 영업 종료 예정. 가까운 지점을 이용해 주세요. 눈을 비비며 다시 읽었지만 글자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졌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더 꼭 쥐게 되었죠.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79세 이정분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각자 바쁘다며 전화 한 통 걸기도 힘들죠. 그래서인지 매달 은행을 찾아가고 직원들과 인사 나누던 그 시간이 저에겐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 같은 존재였어요. 그 은행이 사라진다니요. 단순히 건물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제 삶의 루틴이 안심하고 돈을 맡기던 그 익숙한 공간이 매달 버스를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었던 그곳이 영영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어르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아직 문자 보내는 것도 서툰데 돈을 옮기고 계좌를 확인하라고 하니 겁부터 나더라고요. 터치 한번 잘못했다가 돈이 어디론가 사라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아예 손을 못 대고 있었죠. 전자기기 앞에 서면 마음이 작아지는 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들킬까봐 괜히 민망하고 창피하기도 하고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만수 어르신도 얼마 전 저에게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정분 씨, 나도 연금 받으러 지점 갔는데 이젠 종로까지 나가야 한다더라고. 무릎도 성치 않은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다녀.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가슴에서 묵직한 한숨이 흘러나왔죠. 이 나이에 누가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기계 앞에 혼자 서서 이체하기, 잔액 조회 같은 말들을 이해하고 조작하라니 우리 같은 어르신들에겐 그게 참 버겁고 두려운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용산에 사는 김명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모 금융사가 부도나서 예금자들이 돈을 못 찾는 사연을 보시고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셨다고 해요. 나도 내 돈 못 찾게 되면 어떡하지? 내 전 재산이 그 안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저 숫자로만 보는 예금 통장일지 몰라도 우리 세대에게 그 통장은 평생의 노동, 인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결과물이거든요. 그게 사라진다는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고 온몸이 떨리는 거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은행이란 게 단순히 돈을 맡기고 찾는 곳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곳은 저 같은 노인들에게는 기억의 공간, 안정의 공간, 그리고 세상과 이어지는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점 하나가 문 닫는 게 누군가에겐 그저 행정적인 절차일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삶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뿌리 뽑힌 나무처럼 허공에 둥둥 떠 있는 느낌. 그게 바로 제가 느낀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은행이 필요했을 뿐인데 세상은 내가 너무 늙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물어야 했습니다. 내 노후는 과연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잘 보리으로 하고 지켜야 할까? 은행 문이 닫힌 뒤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기란 너무 어렵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자니 괜히 부담 줄까 걱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통장을 손에 들고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새로 부임한 우체국 직원 박성재 씨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걸더군요. 이정분 어르신, 혹시 은행 업무 때문에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그래서 그간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성재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동네 우체국에서도 통장 업무가 가능해졌어요. 요즘은 은행 대리업 제도라는 게 생겼거든요. 처음 듣는 말이라 생소했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니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리업 제도란 쉽게 말해서 은행이 아닌 곳에서도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랍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지점이 아니어도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가까운 상호금융기관에서 예금, 출금, 통장 조회, 계좌 개설, 심지어 대출 상담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그게 가능해요? 내가 여기서도 내 국민은행 통장 업무를 볼 수 있다고요? 성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물론입니다. 다만 처음엔 일부 지역과 업무에 한해서 단계적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확대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은행이 없어졌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여전히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죠. 특히나 저처럼 무릎이 안 좋은 사람에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체국이나 농협이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굳이 1시간 걸려 버스를 타고 도심 속 지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한 일인가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경로당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박만수 어르신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나도 연금 받으러 종로까지 안 가도 되는 거야? 와, 이건 진짜 큰일이네.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로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죠. 물론 이 제도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있어요. 인터넷 전문은행,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곳은 지점이 없기 때문에 대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출이나 외환 같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는 여전히 은행 본점을 직접 찾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처럼 입출금, 통장 확인, 간단한 상담 정도의 일은 대부분 동네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하니 이보다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이 제도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직접 추진한 거라 믿음도 가고 앞으로 더 많은 지역과 기관에서 참여할 거라는 말에 기대가 커졌습니다.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심지어 은행들끼리도 서로 업무를 나눠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국민은행 고객이라도 가까운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지점에서도 일부 업무를 볼 수 있게 협약이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참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은행 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나 같은 어르신들도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이젠 은행이 멀어도 괜찮아요. 내 일상 가까이에 은행이 다시 생겼거든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불편하고 막막하기만 했던 내일이 조금은 덜 두려워졌고요. 세상은 분명 바뀌고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 같은 어르신들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변화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 속에서 다시 희망이라는 걸 꺼내들 수 있었죠.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그래요. 이정분 어르신, 그 연세에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하지만요, 저처럼 자식들, 손 안 빌리고 살아보려는 노인들에겐
통장에 있는 돈이 전부랍니다. 병원비 약값, 공과금,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때를 대비해서 모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뉴스에서 어떤 저축은행이 부도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내 돈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 자식들에겐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 말도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만 했죠. 그때 마침 국민은행 창구 직원인 이하늘 계장님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2배로 늘어나거든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2배요? 그러면 얼마나요? 하늘 씨는 웃으며 설명해 줬습니다. 기존에는 한 금융회사에 5천만 원까지만 예금 보호가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해주는 제도가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말 그대로 내 돈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뜻이죠. 저는 한참 동안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예전부터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한 은행에 넣어두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만 정부가 보장해준다니까 나머지 1천만 원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 돈도 저에겐 아주 큰 금액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제도 개편 덕분에 이제는 1억 원까지는 어떤 일이 생겨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더 기뻤던 건 이 제도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심지어 금융투자회사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었어요. 쉽게 말해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이 보호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물론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하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계좌가 여러 개 있어도 한 금융회사당 1억 원까지만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사로 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던 6천만 원은 그대로 두고 남은 1천만 원은 근처 신협에 나눠 넣었죠. 혹시 모르니까요. 같은 아파트의 김명자 할머니도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안심하셨대요. 그분은 7천만 원을 한꺼번에 농협에 넣어두셨는데 항상 불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뭐 하나 터지면 나 혼자 감당 못하지 그게 제일 무서웠지. 그런데 이제는 한도 상향 덕분에 7천만 원 전액이 보호된다니까 밤잠도 잘 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웃으시더군요. 이렇게 변화된 제도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어르신들에게 안정과 신뢰를 다시 주는 장치예요. 세상은 갈수록 빠르게 변하고 복잡해지지만 그 안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손에 쥔 돈만큼은 지켜주겠다는 의미잖아요. 저는 이제야 조금 마음을 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큰돈 가진 사람들에겐 1억 원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세대에겐요. 그게 평생 모은 전 재산입니다. 하루하루 알뜰하게 아껴 모아 만든 노후의 버팀목이죠. 돈을 더 벌 순 없지만 지킬 수는 있습니다. 이젠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예금 1억 원까지는 안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모르고 있으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만 알고 나면 조금은 당당해질 수 있는 변화니까요. 처음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마치 외계어를 보는 줄 알았어요. 화면을 눌러도 반응이 없고 글씨는 바늘끝만큼 작고 앱이 뭔지도 몰라서 자꾸만 손주에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자꾸 묻는 게 미안해서 어느 날은 아예 폰 전원을 꺼놓고 살았죠.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 내 나이에 뭘 또 배우냐? 그렇게 스스로 포기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큰맘 먹고 한번 가봤습니다. 처음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나 싶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 교실에서 처음 배운 건 스마트폰 켜고 끄는 법이었어요. 그 다음엔 화면을 어떻게 터치하는지, 앱이라는 게 뭔지,
문자 보내는 법과 카메라 쓰는 법까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주셨죠. 놀라운 건 글자도 크기 조절이 된다는 거였어요.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글자 크기에서 조금만 키우니까 갑자기 세상이 환해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머, 이 정도면 나도 읽을 수 있네.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화면이 어두우신 분들은 밝기 조절도 같이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손이 떨려 터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접근성 설정이라는 메뉴에서 터치 속도나 반응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진짜 효자 기능이랍니다. 조금씩 익숙해지고 나니 이제는 은행 앱이라는 걸 설치해보고 싶어졌어요. 처음엔 겁이 났죠. 괜히 잘못 눌러서 내 돈이 없어지면 어쩌나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컸어요. 그때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이정분 어르신, 걱정 마세요. 요즘은 은행 앱도 시니어 전용 모드가 있어서 글씨 크고 보기 쉽게 돼 있어요. 직원들이 다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국민은행 앱을 설치했고 자녀 도움을 받아 간편 인증 등록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잔액 조회만 해봤어요. 어렵지 않더군요. 돈이 줄어들지도 않고 조작이 잘못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걸 보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 후로는 공과금 납부도 시도해봤고 손녀 생일 때는 직접 용돈도 송금해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편리한 걸 왜 이제야 알았나 싶었죠. 게다가 창구 수수료보다 앱 수수료가 더 저렴하거나 아예 무료인 경우도 많다고 해서 더 좋았어요. 물론 조심할 것도 많습니다. 절대 비밀번호를 가족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 것. 공공 와이파이에선 금융 앱 사용 자제할 것. 꼭 공식 앱 스토어에서만 앱 다운로드 받을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은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수첩에 써두고 있어요. 이상한 문자나 전화가 오면 바로 확인하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잔액 조회 이체 공과금 납부처럼 차근차근 단계를 밟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딸에게 늘 묻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가끔 손주한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알려줄 정도가 됐어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어떤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내가 나이 들었다고 못할 건 없구나. 나도 배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요. 한 걸음 늦더라도 늦게 배운 만큼 더 단단히 익혀지는 게 어르신들의 힘이랍니다. 지금도 스마트폰은 여전히 낯설고 때때로는 복잡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쓸 수 있고 쓴 만큼 내 삶이 편해진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늦은 나이에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이 제게 아주 큰 용기를 줬습니다. 아무리 좋은 금융제도가 생기고 앱 사용법을 배운다 해도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돈을 내가 지키는 일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가짜 대출, 투자 사기 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연세 있는 사람들을 노리는 수법은 정말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얼마 전 우리 동네 김남춘 어르신이 이런 피해를 당하셨어요. 경찰인데요. 어르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합니다.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주세요. 이런 전화를 받고 놀란 김 어르신은 그 말만 믿고 인출기에서 수백만 원을 이체했죠. 나중에야 사기라는 걸 알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 후로 김 어르신은 사람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무서워서 핸드폰도 꺼두고 사신다네요. 이처럼 범죄자들은 우리가 겁먹은 틈을 파고듭니다. 그러니 몇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첫째, 어떤 기관도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 검찰, 은행을 사칭해도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해요. 둘째, 현금 지급기로 유도하거나 지금 바로 이체하라는 말이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셋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온 이상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앱 설치하라거나 비밀번호 입력하라는 말도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진짜 기관이라면 직접 연락하면 확인이 가능해요. 만약 사기를 당한 것 같으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1332금감원 182경찰청에 전화하시고 은행에 출금 정지 요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몇 시간 내에 조치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사기범은 어르신들이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 있단 말에 방심할 때 노립니다. 그래서 사기 예방도 금융 지식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이런 어두운 이야기만 들려드리긴 싫지만요. 현실이니까 꼭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기만 막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어르신 전용 금융 상품을 활용하면 내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면서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안심되죠. 그리고 65세 이상 시니어 전용 예금은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또 연금저축계좌처럼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도 잘만 활용하면 수십만 원의 세금이 절감된답니다. 이런 상품들은 은행 직원에게 상담만 요청해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그러니 꼭 한번 물어보시고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잃지 않고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법입니다. 지금까지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은행 지점이 사라지고 스마트폰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정부의 제도도 은행의 변화도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처음엔 겁이 나더라도 한 발짝만 용기 내어보세요. 한 줄의 문자, 한 번의 터치, 한 번의 질문이 여러분 삶을 훨씬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나이에 뭘 하냐고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금융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민은행의 한미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니까 살포시 눌러주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